안녕하세요. 더 콘텐츠 연구소의 박혜진입니다. 2024년도 이제 SNS 콘텐츠 유형 트렌드는 어떤 게 있었는지 오늘 총정리해서 한 11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인데, 최근에 이 SNS 콘텐츠 유형 트렌드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어떤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발행했는지 브랜드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공공기관 채널을 운영하시는 담당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SNS 콘텐츠 이용과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인데요. 일단은 지금 소셜미디어 채널의 안정기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콘텐츠도 굉장히 방대한 콘텐츠들이 많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이 콘텐츠의 퀄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향평준화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콘텐츠의 차별점과 특색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향적인 이제 디지털 콘텐츠로는 경험적인 전달력이 조금 더 약해져 있고, 아무리 디지털로 이렇게 봐도 결국에는 이제 뭔가를 만지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는 조금 더 증가한 트렌드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일방향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여지를 줄 수 있는 콘텐츠, 뭐 밸런스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스토리 같은 거를 해서 뭐 고객의 목소리를 받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고, 활성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프라인 연계 콘텐츠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하나의 그 캠페인을 해도 온라인에서 무조건 이제 조금 홍보를 같이 하는, 그래서 온오프라인 연계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민영님이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에 가셨으면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팝업이 있나요? 슈폼으로 홍보하는 영상을 봐서 가보고 싶다고 생각한 건 있었어요. 슈폼으로 해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우리 행사를 한다, 파워스토어를 연다 하면 계속 이제 이거를 알리는 게 또 중요하고, 파워스토어에 가면 딱 어때요? 뭔가 인증하고 싶고 나 갔다, 이런 멋진 데 갔다 라는 거를 또 찍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아무래도 온오프라인 연계 콘텐츠가 브랜드 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캠페인을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실행하기 전에 이런 캠페인이 있다, 그리고 브랜드 메시지를 같이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어떤 캠페인을 했다,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거를 또 이제 온라인에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연계 콘텐츠를 활성화하면서 브랜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조금 더 강조해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AI와 관련된 콘텐츠 활용 형태는 어떤가요? 사실 AI 기술은 정말 이 마케팅 쪽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콘텐츠도 특히 AI를 활용해서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기관에서도 AI를 활용한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브랜드에서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그 콘텐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이거는 좀 아직까지 그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좀 궁금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AI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로서 활용을 했는지도 굉장히 더 많이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에 좀 두각을 드러냈던 브랜드 콘텐츠 중에서는 제품 출시 과정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콘텐츠도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호감도 호응도를 높인 콘텐츠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고객들이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요구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제품은 어떤 목표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가지고 우리 제품과 소통을 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품 개발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공공기관에서도 양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책 정보를 그냥 단순히 산발적으로 알리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많이 받는 콘텐츠를 많이 발행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짧고 깊은 캠페인, 그 다음에 세계관 콘텐츠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세계관 콘텐츠는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캐릭터를 활용하거나 특정 세계관을 활용하는 콘텐츠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얇고 길게 가는 것보다는 짧고 굵게 가는 경우가 조금 더 호응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콜라보 콘텐츠는 아직도 열풍이 이어지고 있나요? 콜라보 콘텐츠는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슈 몰이를 꾸준히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고객에게 브랜드를 환기시키고 이미지를 제고하고 하는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눈여겨볼 점은 콜라보 콘텐츠가 뭔가 대중적인 콜라보라기보다는 조금 더 마니아층을 사로잡는 콜라보 콘텐츠가 조금 더 많아졌고 이에 따른 호응도도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브랜드에서는 매니아층이 강한 서브컬처 IP를 활용한 콜라보 콘텐츠를 가속화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좀 홍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한 브랜드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여전한데 ESG 관련 콘텐츠도 올해 증가했나요? 사실 ESG 콘텐츠가 정말 올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브랜드가 진행하고 있는 선한 캠페인 아니면 ESG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알리는 콘텐츠를 아직까지도 여전히 꾸준히 발행하고 있고 올해는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SG 콘텐츠는 이전보다는 무게감은 조금 더 빼고 흥미를 더해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는 게 주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트렌드 유형이 있나요? 또 다른 이제 트렌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의 질적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되고 이제 다양한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발행이 되면서 고객이 이제 브랜드가 발행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흥미도가 살짝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브랜드랑 공공기관이 취한 전략이 뭐냐면 이제 업 중심, 정보형 콘텐츠 중심의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조금 더 전문성이 높고 신뢰도 있는 콘텐츠 중점으로 SNS 콘텐츠를 발행하면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업 중심으로 정보형 콘텐츠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에서는 서포터즈나 시민 기자단 참여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추세인데요. 브랜드에서 자발적으로 이야기할 거리는 조금 한정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자단이나 서포터즈들이 다양한 시선에서 브랜드를 대변해서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콘텐츠를 발행하고 조금 더 그 채널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들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은 올해 조금 더 많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서포터즈나 기자단들에게 너무 전문성 높은 콘텐츠를 요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대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호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요약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블로그에서도 세 줄로 요약을 하거나 실제 쇼폼 콘텐츠를 활용해서 핵심만 전달을 해서 메시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이 요약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직원들이 참여하는 콘텐츠, 소비자가 참여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이제 임직원이 등장하거나 소비자를 참여시켜서 인터뷰를 참여하게 하거나 이런 식의 쇼폼 콘텐츠나 콘텐츠들이 두각을 나타낸 콘텐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쉽게 전달을 해야지 그 메시지가 전달이 정확히 되고 그래서 이 요약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너무 연출된 느낌이 아닌 리얼리티한 콘텐츠로 담아내는 것 너무 공감, 친밀감만 내세울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업 정보, 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뭐가 있는지 이런 정보형 콘텐츠 중심으로 발행을 하고 확산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